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 일부 한만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저번 주 환율 상황 한번 종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다이나믹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보면은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해서 이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했고 시장이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가 긴축이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좀 강해져서 달러가 좀 많이 강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국내 및 아시아 증시가 좀 상승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상승에 힘입어서 그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한 7원 정도 상승하면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다음 날에는 급락의 모습을 또 반대로 보여줬습니다. 영국 이제 감세안이 철회됐고 파운드화가 그 반등을 하면서 전날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살아났겠죠. 그래서 좀 하락 안정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좀 달러 강세의 모습으로 주가 마무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나 이제 일본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기도 하였고, 연준 인사들의 추가 금리 인상 시사를 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그렇죠. 발언들이 아무래도 발언들에 이어서 이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좀 달러 강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수석님, 네. 제가 이제 저번 주 전망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연준 인사들의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이 네.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네.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한 5.0에서 5.25까지 기준금리 그렇죠. 상승을 예상한다는 네. 뷰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영국 뭐 감세안 철회도 있었고 예, 파운드화도 반등했고 그렇죠. 국내외 증시도 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위험 회피 심리 완화되는 모습 보였고 환율은 좀 내려갔는데 근데 주 후반에는 또 다시 좀 올라왔거든요. 네, 연준 인사들 특히 뭐 제임스 블라드도 있었고 뭐 찰스 에반스도 있었고 여러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보다는 물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높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장은 연준이 기존에 이제 제시했던 올해 4.4, 4.6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대략 5%대를 이제 뭐 음, 시장에서도 전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고 다시 달러 강세로 가면서 결국에는 기승전 미국 페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뭘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음,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9월달 소비자 물가가 높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게 올라갔고 근데 고용은 또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11월뿐만 아니라 12월까지도 아마 좀 뭐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이상을 지금 시장은 좀 우려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FOMC 한 2주 남은 것 같아요. 2주 안 맞습니다. 되게 네.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좀 주목해야 될 지표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FOMC가 2주가 나오면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음, 이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준 FOMC가 어떻게 될지 이제 뭐 그 부분은 좀 이제 어두워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연준 인사들의 발언보다는 이번 주에는 또 각국의 GDP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제 27일 날 우리나라 이제 한국 3분기 GDP, 그 다음에 저녁에는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사실상 지난주에 발표될 중국의 3분기 GDP가 공산당 대회 때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한국과 미국, 그다음 중국 이 세 나라의 GDP 발표될 예정인데 재밌습니다. 이게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전기 대비로 한 0.0, 0.1, 그러니까 음, 상당히 좀 부진할 거다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생각보다도. 그래서 아마 3분기 GDP는 아마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음, 거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할 것이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원래 도시가 공세됐기 때문에 3분기는 좋아지겠지만 그게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장률로 결과로 본다면 아마 미국이 제일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낮고, 한국이 가장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1,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적으로 본다면 미국, 중국, 한국의 GDP에 대한 결과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좀 한국이 오히려 원달러가 좀 그쵸. 상승할 네, 가능성이 원화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GDP 결과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아마 미국 3분기 GDP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면, 결국에는 그 다음 주에 또 FMC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또 주목할 지표가 이제 27일 날 저녁에 유로 22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2회의도 상당히 좀 재밌는 점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유로 22가 75bp 올릴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난달에 75bp 올렸고 이번 달에 75bp 올리는데 문제는 유로가 지금 경기 침체거든요. 그 에너지 때문에. 네네네. 근데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 9.9기 때문에 미국보다 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75bp를 올리는데 이 경기 침체인데 75bp 올리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bp를 올리는 거는 일단 유로화에는 강세 요인인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 때문에 이 강세 요인이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 주에는 뭐 GDP 결과도 중요하고 또 유로 22가 70으로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50으로 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결과 종합해 보면은 아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 3분기는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달러에는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달러 강세 쪽에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네. 그럼 다 이번 주 이제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국 GDP가 생각보다 잘 나올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또 FMC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계 심리가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달러 강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달러 환율은 1,415원에서 1,445원까지 이전 고점까지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유로원 환율도 유로 22회가 있기 때문에 유로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뭐나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하단은 1,395원에서 상단은 1,415원 정도 그리고 엔원 환율은 950원에서 985원까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